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왜 꼬여? 아침부터. 자, 어서 오세요. 그런 날도 있죠. 전 재밌는데요. 네, 이런 이미지 아닌데. 처음인데 인사하다가 꼬여서 몇 번.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안녕하셨습니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가 제 멘트죠. 이러면서 다 꼬여버린. 이런 날이 있네요. 선생님 오늘 첫 스타트부터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데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이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서 네. 우리 마음이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낯선 공간을 어려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예로 엘리베이터 안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들과 좁은 공간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폐쇄 공간인데다가 공간의 크기도 작고 대부분 낯선 사람들과 함께 타죠. 네. 사회적으로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긴 시간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거나 아니면 층수의 변화를 맞아. 뚫어지게 보고 있죠. 네. 이 다른 사람들을 힐끔거리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니까 대부분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시선에 그 한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과 우리 마음은 사소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 공간과 장소에 관한 우리 마음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공간과 마음은 확실히 연결되어 있고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따라 마음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공간이라는 환경 자체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가 방 정리 좀 하라고 잔소리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방이 어지러울 때 마음까지 어수선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많이 아셔서 네. 우리는 풍수지리를 따지기도 그쵸, 하고 예. 그래서 집 안에 거울이나 어떤 뭐 책이나 책상이나 이런 큰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잖아요. 네. 사실 주변 환경이 무질서하면 우리 뇌는 시각적인 자극을 처리하느라고 쉽게 피로해지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공간을 정돈하는 행위 자체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좀 흥미롭던데 어떤 연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그 풍수지리를 보시는 전문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되는 집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네. 대부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그걸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결하면 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극도로 낮을 수 있는 그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 공간과 환경의 의미 자체는 의식주 굉장히 중요한 이 3요소 중에 주에 해당한단 말이죠. 네, 그런 기본적인 이 충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고려한 공간을 만들어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 노인 요양시설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공간과 마음에 관한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증상을 앓고 계시는 이 환자분들은 공간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처럼 생겨져 있는 그 복도형 시설에서는 사실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방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그렇겠네요. 과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이제 지향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자기 방도 제대로 못 찾는다는 소리를 들으실까봐 방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도형 요양시설은 치매를 앓고 계신 노인분들에게 대단히 부적절한 공간 설계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공간에 대한 우리 마음의 영향을 연구하는 신경건축학이라던가 환경심리학이라던가 이런 학문간의 융합과 그리고 그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경건축학, 환경심리학 재밌네요. 네, 예.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예, 네. 사무실의 공간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능률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어떤 차이점이 많을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맞아요. 예. 자, 오늘도 재미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서 쭉 함께 나눕시다. 왜 너와 난 만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눈빛으로 왜 우린 이별했을까 사랑도 잘 모르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때와 같은 마음일까 숨을 쉬듯이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해서 돌아서는 널 보면 가슴이 먹먹해. 네, 오늘 우리 마음 라디오 마음과 공간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치유 공간, 힐링 공간이라는 말 많잖아요. 네. 그런 공간이야말로 그 우리 마음을 고려한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병실의 창문으로 자연 풍경이 내다보일 때 환자들은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건축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토대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병원이나 공공시설에 소규모라도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을 잘 구성해 놓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미음자로 설계를 해서 그 가운데 공간에 꽃과 나무들이 있는 그런 설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간의 설계는요. 이 비단 병원과 같은 치유 공간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리를 하면서 거실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엌의 설계가 아주 큰 행복과 만족도를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부엌 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높인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 음식을 하고 밥을 하는 사람이 엄마만이 아니어야 이 효과가 되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무조건 가족들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할 게 아니라 거기에 서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바뀌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서볼 수 있는 아빠의 입장도 돼보고 나 아이가 이렇게 그 공간을 또 활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높아져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설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부엌 만들 때 네. 그 함께 쓸 수 있는 부엌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만들었거든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고 개수대를 2개를 놨어요. 네. 그래서 함께 쓸 수 있지 나만 여기 있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제 친구도 집을 조금 바꾸면서 부엌을 예전 부엌보다 더 작게 만들고 본인만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그렇게 작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그 공간에 많이 있더라. 그래서 좀 복잡해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안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공간의 구조가 도구 역할을 해주니까요. 우리 생활에. 네. 도구빨이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부엌이 좋으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좋은 요리가 되는 거고 네. 집이 좋으면 그 쉴 수 있는 공간과 에너지 충전이 네. 좋으니까 그쵸.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회사 사옥에 네. 높은 직급의 이사님들은 높은 층에 계십니다. 그리고 좀 드라마를 보면 네. 꼭 엘리베이터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뵈러 가려면. 그리고 무슨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건축 사무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요즘은 통으로 2층까지 연결돼서 맞아요. 위에 그레이드가 좀 높은 사람들하고 계단 내려오면 밑에 이제 맞아요. 평사원이 있는. 저 왜 저런 식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좀 그래서 뭐지 저건? 저기도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유 있는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꼭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위계의 중요성이 필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 강조하지 않고 고개를 위로 올려야 이 사람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몸에 배면 네. 훨씬 더 그 위계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을 좀 꼭 이렇게 네, 지켜보는 듯한 느낌. 네, 지켜보고 그리고 아래를 내려보지 않으면 일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게끔 예, 그런 식의 어떤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주시죠. 네,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알맞은 판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누울 자리를 봐가며 이것을 뻗으라는 속담이 있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1번 발, 2번 손입니다. 자, 속담입니다.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알맞은 판단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누울 자리를 봐가며 이것을 뻗으라는 속담이 있는데 뭘 뻗는다는 얘기일까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정답 올려주세요. 1번 발 2번 손입니다. 언제나 너의 곁에 있어줄게 눈부시게 빛나 모든 날들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또 그저 그래 변덕이 심한 나에게 모든 걸 맞춰준 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네, 퀴즈 내드렸어요. 누울 자리를 봐가며 이것을 뻗으라라는 속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정답은요? 네,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으라고 하죠. 네. 자, 적당히 봐서 알아서 좀 판단을 하라 이런 뜻인데 네.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셨죠? 근데 속담을 잘 안 쓰다가 이게 이렇게 자주 듣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네, 저도 잊고 있던 지혜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한달까. 네. 속담 안에 지혜가 진짜 많아요. 그러고 그렇습니다. 보면. 자, 오늘 우리 공간과 마음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거든요. 4부에서도 이어질게요.
같이 걷고 싶어 Just you and I I don't need no gift girl 옆에 있기만 해도 그저 gift girl 걱정을 모두 해결할 순 없지만 편들어줄 순 있는 girl 넘쳐나지 메시지보다 손으로 날 직접 써서 줄게 너가 심심하면 모두 다 건들게 가고 싶은 곳이 생겨 하나 둘씩 나 하고 싶은 대로 애무시의 규칙 설렘이 이른 게 느껴져 너무 오랜만에 네, 이건 박사님과 함께하는 마음 라디오 4부에서도 여십니다. 오늘은 공간과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서 재밌게 듣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사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이게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거든요. 네. 이 구글의 사무 공간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자유롭고 재미있는 놀이 공간으로 많이 꾸며져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동영상 봤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예, 꿈의 회사라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공간에 갖다 놓으면 일 안 하고 놀기만 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 실제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일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약간 엉뚱한 행동들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네.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할 수 있게끔 회사가 이제 그 만들어주는 공간을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멋지던데. 부럽기는 해요. 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도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환경에 벌써 네. 예, 본인이 그 환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어색해가지고 네, 논다니까요. 이 저는. 공간은 놀아야 되는 공간인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공간에서 더 창의적인 게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맞아요. 예. 이 일이 아닌 일 자체를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학생들의 창의력 성적이 저조한 어느 교육 공간에 네. 3층에서 1층으로 곧바로 내려올 수 있는 큰 규모의 미끄럼틀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3층에서 1층이나 2층 내려갈 때 미끄럼틀을 되게 많이 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학생들의 창의력뿐만 아니라 공간 지각 능력, 운동 신경, 학교 성적 그리고 학생들 간의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네. 이 미끄럼틀의 설치라는 그 아이디어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덴마크에 있는 레고 회사, 레고 회사라고 하니까 딱 어떨 것 같다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그 레고 회사의 사무실에는 계단이 아니라 대부분 미끄럼틀로 설치되어 있대요. 예. 레고 모양의. 예. 놀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간이 설계되어 있고 그 덕분에 재미와 창의력, 혁신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여건을 회사의 공간이 형성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간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재미있는 결과들을 지금 우리 듣고 있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천장이 높은 공간이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예, 소아마비 백신 개발로 유명한 미국의 면역학자 조너스 솔크라는 박사는요. 그 공로로 미국 샌디에고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딴 생명과학 연구소를 짓게 됩니다. 당시 최고 건축가였던 루이스 칸 교수에게 건물 디자인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네. 이 솔크 박사는 칸에게 수년간 씨름하던 이 소아마비 백신 아이디어가 연구실에서는 떠오르지 않더니 천장이 굉장히 높은 13세기 수도원 성당 안에서 불현듯 떠올랐었다고 고백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는 천장이 높게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설이 됐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건물의 실내 천장 높이는 한 2.4m에서 높아봐야 2.7m 안팎인데요. 솔크가 자기 이름으로 만든 그 연구소는 3m가 넘게끔 지어져서 당시로서는 연구소 중에 천장이 가장 높은 연구소로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후로 그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마구 배출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타입의 구조가 우리의 마음과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예요. 그런데 뭐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높은 천장은 창의력을 주지만 집중력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천장 높이가 더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의 창의력을 위해서 뭐 미끄럼틀이나 놀이공간이나 이런 걸 조성해 주겠다. 물론 그런 생각도 중요하시겠지만 그 아이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이 혹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나 욕심이라면 네. 그 도서관처럼 조금은 각진 그리고 의자는 바퀴가 없는 네,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공간에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우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도 공간이 주는 마음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안식을 얻는가 찾아보고 실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공간이라는 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요.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소파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치를 하나 옮겨봐도 기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딜 가셔서 공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거예요. 네. 다 이게 아이디어가 있구나. 왜 이사님은 10층 이상에만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네.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 계산대 옆에는 그 근처에는 하필 아이들의 키 높이에 작은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전시해 두거든요. 맞아. 네, 네. 이것도 이유가 있고요. 백화점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죠. 거울만 있죠. 네. 이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차분한 음악을 깔아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재밌는 설은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 갖다 놓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설계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설계 자체가. 네, 원시 시대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역세권이나 학군이나 투자 가치에만 국한해서 집이나 건물을 보지 마시고 공간 속에 놓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항상 가장 행복을 느끼는 어떤 공간이 어디인지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그런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느끼신다면 지금 계신 고정되어 있는 공간을 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한번 자극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좁은 공간도 어떻게 꾸미는지를 알려주는 네. 그런 팁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카페나 식당들을 좀 많이 다녀보면 네. 많다라기보다 그냥 취미삼아 다녀보면 아이디어를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저런 공간엔 이런 색깔이 어울리는구나. 맞아요. 그 앞에 화분 하나 두는데 되게 다르구나. 예,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시고 네. 아, 내 방에도 이걸 한번 갖다 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세로토닌의 그 분비도 좋지만 새해가 됐을 때 네.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맞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시면 훨씬 또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Hey girl,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gimme, get the gimme, get the gimme, get the gimme.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gimme, get the gimme. Oh yeah, get the gimme. 네가 나타나서 내게 무관심인 척 아닌 척하는 게 좀 그래. 네 맘은 안 그래.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은 나는 그래. Oh yeah,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애니메이션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네. 저는 이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좀 한 번씩 봅니다. 집과 공간에 대한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내내 떠올랐던 애니메이션이기도 네.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2009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업이라는 예, 영화인데요. 그 이제 큰 뭐 풍선. 기구 타고 네, 올라가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풍선 몇만 개를 연결해서 집을 띄우죠. 네네네.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평생 모험을 꿈꾸던 칼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을 지키기 위한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는 것이 사회고요. 집이 없어질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칼은 집도 지키고 요양원에도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풍선 타고 날아가는 포스터를 보시면 네. 어떤 영화인지 금방 아실 텐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더빙 버전이 참 좋아요. 오. 예, 이유는 칼 할아버지 목소리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순재 배우의 네.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다른 감동이 오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이 더빙 버전을 보는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네. 놓치지 않는 장면들도 보게 되고 감정이입이 사실은 그 자막보다는 더빙이 훨씬 더 네, 잘 돼. 편하거든요. 네, 네. 네, 잘 되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냥 뭐 자막을 봐야지 뭐 불가피하게 자막을 보는 것 외에 이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어지면 저는 더빙을 맞아요, 챙겨서 맞아요. 보게 돼요. 애들 어릴 때는 더빙 버전 봤지만 그다음은 자막을 봤거든요, 주로. 네. 그랬는데 이번에 주토피아를 더빙으로 보고 나니까 보면서 또 더 많은 걸 또 느끼게 되는구나 싶어서 네. 한 번 더 볼 때는 더빙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성우님들의 그 더빙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네, 잘하죠. 그래서 듣기 보기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업 소개까지 여러분 해드렸어요. 새해 들어서 이제 방 좀 정리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요것도 하나의 루틴 중에 하나인데 네,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조금 정리를 지금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그렇구나. 한꺼번에 못 해가지고 네. 안방하고 그다음 다용도실하고 또 정리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네, 저는 옷을 조금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해놓고 보면 내가 이걸 정리를 참 좋아하는구나 싶은데 어지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자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리도 하시고 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주말 되면 어떨까 싶네요.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RM의 Come Back to Me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저 내일 또 올게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I told you I find a night staying good. Spring's always been here. I will sleep in her eyes. Come back to me like you used to do. Be what you be. I will roll you to moon. I forgot the hour.